경주 불국사에 방문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라면 수학여행 이후로 와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늦가을이지만 기온도 좋고 하늘도 청량해서 더욱 보기 좋아 보입니다. 이른 시간에 오다 보니 방문객이 적어서 여유롭습니다. 여러분들도 8시 반에 정문으로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면으로 자하문이 보입니다. 좌측으로는 범영로와 안양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하문 아래 2개의 다리가 있는데요. 위쪽은 청운교, 아래쪽은 백운교입니다. 좌측으로 돌아가면 재밌는 것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백운교의 아치는 돌과 나무를 사용하여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계 덕분에 지진에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위아래의 역으로 놓인 사다리꼴의 이맛돌이 중력과 지진의 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킨답니다. 8세기에 지어졌더니 1300년 가까이 된 오래되었지만 신라 건축구조 설계의 대단한 점이죠. 이제 다시 범영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신라시대에는 연못이 있던 자리로 물이 흘렀나 봅니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보이는 곳이죠. 범영로에서 바라보는 뷰보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뷰가 목조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늘이 잘 어울립니다. 이 멋진 건축물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려서 여러 번의 중건을 통해 다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안양문은 가장 좌측에 있고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데요. 극락정 구역의 정문입니다. 문의 이름인 안양은 극락의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연화교와 칠보교는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통일신라의 계단이라네요. 확실히 다른 석재에 비해 올드한 느낌이 납니다. 계단은 45도의 안정된 경사라 하는데 불국사 자체의 계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의 계단보다 2~3배 정도 높아서 오르기 버거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 마당을 보면 굉장히 넓은 곳에 수영이 멋진 소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국보 제20호와 다보탑 국보 제21호 석가탑을 보러 왔습니다. 단아하고 직선적인 모습의 석가탑과 화려하고 요소가 많은 다보탑이 대비되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10원짜리 동전에 그려져 있어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고 알고 있는 탑이라죠. 마치 연꽃의 꽃봉오리를 형상화한 석재판과 2가지 타입의 난간도 있고 신라시대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뒤쪽의 대웅전은 아쉽게도 수리 중입니다. 같이 있는 모습을 찍을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요. 다음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중간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웅장한 모습의 대웅전입니다. 좌측에는 석가탑, 다들 아시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이 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석탑 상단이 잘 보입니다. 우측에는 다보탑, 하나 남은 사자상이 마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관운종의 뒷마당인데요. 층층이 낮아지는 한국의 담장과 한국의 처마가 눈에 띄는 곳입니다. 오래되었지만 높은 수준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단층이 아니라 2층 이상의 목조 건축물이 발달했다면 보기에도 웅장하고 공간이 집약되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화장실은 어느 시대나 중요하죠. 3개의 석재 중 좌측에 2개가 변기고 나머지 하나는 신라시대의 비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부로 물이 흘러서 아래쪽으로 빠져나갔나 봅니다. 매화석이라고 불렀다는데요. 궁중에서 왕과 왕비의 변을 그냥 변이라고 하기 어려워 매화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곳의 변기도 스님들이 사용했던 변기라 해서 격을 높였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부가 다 막혀 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된 위생관념이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다른 절에서는 이러한 변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없어졌겠지만 다른 오래된 사찰에서도 1개 정도는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낙엽이 제법 물들었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두고 가게 사장님과 낙엽을 치우시는 분이 언쟁을 벌입니다. 먼지가 제법 나긴 하더군요. 수키와 사이에 붉은 낙엽이 예쁘게 떨어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생각해보니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단간지주를 빼먹었네요. 그 당시 신라의 게시판이라고 하죠. 2 석재 사이에 게시물을 걸어 알림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옆에다가 하나 더 세워서 실제로 걸어보면 좋겠네요. 이제 내려갈 시간입니다. 11월 중순에 왔다면 더욱 예뻤다고 하는데요. 온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신라시대에도 바닥을 이러한 석재로 마감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기는 쉽지 않았겠죠. 일단은 정돈되어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석굴암도 가보려고 합니다. 석굴암도 가본지 워낙 오래되어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석굴암으로 가는 길의 입구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우중충해지더군요. 비가 올 것만 같습니다. 세계유산 석굴암 석굴, 세계유산을 보러 외국인도 종종 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문화재의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침략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특성상 남아있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걷다 보니 석굴도가 보입니다. 평면도와 종단면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일제시대에 외놈들이 해체했다가 제대로 조립을 못해서 석재도 남아있고 제대로 복원도 못했다고 합니다. 입구 쪽에 석재가 놓여진 형태도 달랐는데 다시 복원했다고 하네요. 석굴암이 놓여진 자리입니다. 그 앞으로 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지금은 구름과 구별이 잘 안갑니다. 김대성이 어떻게 이 자리를 찾았는지 궁금하네요. 남들 시켰겠죠. 일단 경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봄이나 가을 초기에 오면 이쁘겠네요. 네, 보고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내부는 촬영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유리도 없었고 내부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관리를 위해 기도드리는 분들만 스님과 함께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석굴암 상부와 사찰이 만나는 부위가 이질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맞췄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장인이 정말 한 수 한 수 돌을 놓아서 사이를 메꿨겠네요. 이쪽은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갈 때는 걸어가느냐 못 봤는데 돌아가는 길에 찍은 석굴암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처럼 오래도록 별탈 없이 잘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